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 부자인 사람을 보면서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탓하는 분들이 계시죠.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인어프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가끔 젊은 친구들이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저도 꼭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메일을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단메일 쓰는 일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수천 수만 명이지만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보낸 메일들에 일일이 답을 하려면 아마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분들,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해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AS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메일로 질문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세요. 일일이 답해주기 어려울 때 제 마음도 참 불편하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영화 올드보이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오대수는 자신을 15년 동안 가둔 사람을 향해 질문을 하죠. 누구냐 넌? 누가 왜 자신을 가뒀는지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해 미칠 지경이죠. 그때 이우진이 답답하다는 듯 이야기를 해요.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 없잖아. 질문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왜 가뒀을까가 아니라 왜 풀어졌을까라고 질문을 해야만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부자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이 잘못됐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지가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또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잡고 싶고 가지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움켜진 상태에서 다른 무언가를 손에 넣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손에 든 무언가를 놓아야만 합니다. 손을 펴야 뭐라도 잡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무엇을 얻게 될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대부분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부자가 되려면 매주 로또를 사거나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억세게 운이 좋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게으른 삶, 안락한 삶, 자유로운 시간을 어느 정도 유예할 수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예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언가 포기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신감과 열정이 여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공을 만드는 것은 파라리 자신감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뭘까요? 운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죠. 성공한 사람 중에 자신감이 부족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 안 그래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성공한 후에 겸손해진 걸 겁니다. 무언가 이루는 과정에서는 분명 자신감이 충만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감과 열정으로 충만한데 성공하지 못했다면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힘을 내시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제가 보장하죠. 물론 아주 큰 성공, 아주 큰 부자는 20%의 운까지 따라줘야 가능합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20%의 운이 없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운은 그저 운에 맡기고 여러분은 자신감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데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움츠러들기 쉽죠. 그때 필요한 게 자신감이에요. 무언가 시작하는 사람에게 돈, 경험, 노하우가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감마저 없다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젊음의 특권은 자신감이에요. 겁없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느냐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남보다 2배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는 각오였습니다. 남들이 1시간을 쓰면 나는 2시간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대충 할 때 저는 죽기 살기로 매달릴 각오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고 겁없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분명히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삶은 늘 제자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이룬 건 없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활주로에서 서성이는 비행기처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로 솟구치지 못하고 바닥에서만 힘을 빼고 왔다 갔다 연료를 까먹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응축된 힘이고 둘째는 가속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거리, 즉 시간입니다. 비행기는 대지를 박차고 오르는 이륙과 충분한 고도까지 올라가는 상승의 과정을 거쳐 순항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사실 이륙과 상승 과정에서 엄청난 연료, 즉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엔진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바닥에 멈춰선 비행기를 움직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할 겁니다. 바닥과의 마찰, 중력, 공기 저항을 이겨내야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을 테니까요. 충분한 가속력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의 출력으로 활주로를 달려야만 그 무거운 비행기가 공중에 부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력했지만 안 되더라는 분들을 보면 자신이 가진 최대의 출력을 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열심히 속도는 올렸지만 하늘로 솟아오를 정도의 속도는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활주로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빼고 있는 거죠. 활주로의 길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활주로 끝에 이르기 전까지 충분한 속력을 얻지 못하면 그동안 쓴 힘은 그냥 낭비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1, 2년 만에 합격을 하는데 누구는 7, 8년을 도전해도 번번이 실패를 하죠. 늘 하는 얘기가 커트라인에서 1점 모자라 떨어진 것이니 내년에는 꼭 될 거야. 설마 1년도 공부하는데 1점쯤이야 못 올리겠어 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1, 2년 만에 합격한 사람이나 7, 8년 동안 해도 안 됐던 사람에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실 총 공부량이나 투입한 시간을 따지면 7, 8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훨씬 많은 걸 쏟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누구는 합격하고 또 누구는 불합격했을까요? 정해진 활주로를 달리는 동안 임계점을 넘어 최대의 출력을 낸 사람은 이륙을 한 것이고 그냥 적당히 노력한 사람은 이륙하지 못하고 다시 반대편 활주로를 향해 처음부터 시작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차이로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모든 걸 얻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거나예요. 합격 또는 불합격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오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연료를 투입해도 꿈쩍도 안 하죠. 눈으로 보이는 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변하지 않는 건 아니죠. 계속 온도가 임계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 펄펄 끓어오르면서 기체로 변해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노력해도 변하는 게 없다고 푸념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리거든요. 대부분 90도 언저리까지 온도를 높여놓고 포기하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선형적인 사고의 한계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듯 노력한 것에 비해 꾸준히 성취할 것이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하급수의 세계입니다. 마치 계단식으로 성장을 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늘 제자리인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세요. 제자리인 것 같지만 훌쩍 성장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조금씩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한 단계씩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 지루한 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방 결과가 안 나온다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 부자인 사람을 보면서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탓하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그들보다 더 노력했는 것 같은데, 아니 최소한 비슷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냐고 하소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비교 시점이 잘못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이미 활주로를 벗어나 충분한 고도까지 상승해서 순항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적당한 엔진 출력만으로도 유유히 하늘을 날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직 활주로에 있죠. 공중에 뜰 때까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순항하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와 여러분이 활주로에서 이륙하기 위해 쓰는 에너지를 비교하니 불공평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성공해서 순항하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처럼 활주로에 있을 때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을 거예요. 그들이 만든 성공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일단 활주로를 벗어나 공중에 뜨게 되면 그들처럼 적은 힘으로도 순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이륙하는 데에만 온 힘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날아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참,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겠지,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의 일 때문에 대기업 임원분들이나 사장님들을 뵐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이분들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점입니다. 아마 동네에서 만났다면 그냥 동네 아저씨쯤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시시껄껄한 농담을 합니다. 책꽂이에 꽂힌 책을 보면 우리가 이미 봤던 베스트셀러들이 대부분이고요. 나와 똑같은 책들을 읽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좀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자리에 있으시니 어려운 선택들을 많이 하시긴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모든 걸 쏟았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좀 노력했고 나보다 좀 더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친구나 지인 중에도 크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도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기죽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전제를 깔고 바라보세요. 그럼 좀 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막연한 부러움 대신 저들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의욕이 샘솟게 되실 거고요. 오늘 영상은 청춘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건네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했는지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셨을 거예요. 작은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며 그건 다름 아닌 자신감과 열정이라는 사실도요. 물론 어느 시인의 말처럼 청춘은 인생의 특정 시기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꿈과 열정이 있다면 언제까지나 청춘이겠죠. 청춘이라고 해서 꼭 20, 30대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고요. 여러분이 40, 50대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나이로 늙는 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잃어가면서 늙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청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감과 열정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대신 자신감마저 없어서는 안 되겠죠. 자신감은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며 그걸 지속해낼 수 있는 힘이거든요. 물론 도전한다고 항상 성공하진 못할 겁니다. 때론 실패도 하겠죠. 그렇지만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성공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그럼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요? 여러분이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재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남보다 두세 배의 시간과 노력을 쏟겠다 다짐하면 됩니다. 남들 놀 때, 남들 쉴 때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있다면 자신감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안락함, 편안함, 자유로움, 그 무엇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남들보다 앞서가려니 안 되는 거겠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고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겠죠. 지금 청춘들은 최악의 취업난을 치르고 있고 아마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첫 세대가 될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이 당군일에 돈 벌기 가장 좋은 때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습니다.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놀이터가 되고 변화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전쟁터가 될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과거 우리는 지도에 의존해서 성공이라는 길을 찾아 헤맸다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반영해서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주는 기술이 넘쳐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직도 지도에 의존해 길을 찾으려고만 하니 힘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성공에 이르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